제3장의 에너지 획득 과정을 좀 더 상세히 학습하도록 하자. 포도당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지만 해당 과정을 통해서는 적은 양만을 취할 수 있다. 총 10단계의 과정을 거치며 이 모든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해당 과정은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이다. 이 해당 과정은 크게 포도당을 활성화하는 단계인 전반부와 포도당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후반부로 나누어진다. 전반부인 첫 단계로 ATP의 인산기를 포도당으로 옮겨 인산포도당을 형성한다. 이 과정만 보면 세포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소모한 것이다. 2단계에서 과당 -6인산으로 변형되고 3단계에서 다른 ATP의 인산기가 결합하여 과당 -1, 6기인산이 만들어진다. 다음 4, 5단계에서 2분자의 3탄당으로 나뉘고 그중 한 분자는 인산 글리세르알데하이드와 디하이드록시아세톤인산로 만들어진다. 이 전반부의 최종 생성물은 3탄당인 인산 글리레르알데하이드 두 분자이다. 다음 후반부의 시작인 6단계에서 전반부의 최종 생성물인 끌 이산화되면서 네드 플러스를 네드로 환원시킨다. 이때 끌 1, 3디포스포글리세린산으로 인산화가 진행된다. 다음으로 7단계에서 3포스포글리세린산로 변형되면서 1, 3디포스포글리세린산의 인산 한 분자가 ADP로 이동하여 ATP를 형성하는 것을 기질 수준 인산화 과정이라 한다. 다음으로 8단계는 ATP와 2포스포글리세린산이 형성된다. 9단계에서는 이것이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으로 변형되고 10단계인 최종 단계에서 다시 인산기를 ADP에 전해주면서 피루부산으로 된다. 해당 과정의 10단계를 거치면서 에너지 획득만을 생각하라면 한 분자의 포도당은 두 분자의 끌을 만든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 분자의 포도당은 두 분자의 네드 안에 분자의 ATP를 생성한다.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피루부산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된다. 이 단계에서 탄소 원자 하나가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분해되면서 형성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네드 플러스를 네드로 환원시킨다. 이때 남은 2탄당 아세틸기는 코엔자임 A에 결합하여 아세틸코어로 된다. 이 생성된 최종 산물이 크랩스 회로로 들어가 완전히 분해된다. 크랩스 회로는 총 8단계로 구성되며 약수라면 아세틸코어가 분해되어 두 분자의 이산화탄소와 코어가 생성되는 과정이다. 이 회로의 첫 단계는 2탄당인 아세틸기가 이미 회로에 존재하는 4탄당인 옥살 아세틸산에 결합하여 6탄당인 시트르산을 형성하는 것이다. 나머지 단계는 이 시트르산의 탄소를 재배치하고 산화시키는 단계들이다. 이 과정에서 10분자의 네드와 2분자의 파드2 그리고 4분자의 ATP를 합성하게 된다. 크랩스 회로는 분해 과정에서 나오는 생체 에너지를 합성하는 것이 이 회로의 중요한 기능이다. 하지만 크랩스 회로는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회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탄소 골격들은 아미노산 등의 다른 생체 고분자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크랩스 회로는 모든 물질 대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다음 최종 단계는 전자 전달계에 일어나는 생체 에너지 형성 과정이다. 막단백질과 전자 전달 분자로 이루어진 전자 전달계는 네드로부터 전자를 받아들여 연속적으로 인접된 분자로 전자를 전달해주면서 에너지를 추출해내고 그 에너지를 이용한다. 그리고 네드에서 네드 플러스로 전환될 때 형성된 수소 이온을 기질에서 막사이 공간으로 퍼내는 역할을 한다. 이때 수소 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내막 사이에 형성된다. 이 에너지가 축적되는데 이 수소 이온의 농도 기울기라는 구동력을 이용하여 ATP를 합성한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ATP 합성 요소이다. 마지막 전자 수용체인 산소 분자는 최종 단계에서 전자와 함께 수소 원자들과 결합하여 물 분자를 형성한다. 포도당 이외의 에너지원을 어떻게 생체 에너지를 만들게 될까? 대부분의 세포들은 탄소와 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미노산이 피루스산, 아세틸코어 또는 크랩스 회로의 중간 생성물 형태로 전환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지방산의 경우에도 아세틸코어의 형태로 사용될 수도 있다. 생명체의 특성 중 빅투인 물질 대사를 정리하면서 에너지 대사의 기원을 생각해보자. 광합성, 해당 과정, 그리고 세포호흡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 광합성에 의해 만들어진 포도당은 해당 과정에 의해 분해되고 산소는 전자 전달계의 마지막 수용체로 사용된다. 또한 크랩스 회로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켈빈 회로에 사용되고 유산소 호흡에서 나온 물 분자는 광합성 시 광자의 에너지를 받은 엽록소에서 튀어나간 전자를 보충해주기 위해 분해된다.
이런 연결들이 어떻게 생긴 것일까? 최초의 에너지 생성 경로는 해당 과정으로 생각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모든 생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이다. 광합성은 녹색 식물과 몇몇 박테리아와 고세균에서만 일어나고 발효나 무산소 호흡은 드문 환경에서 사는 생물에서만 볼 수 있다. 해당 과정은 대지 중에 산소가 거의 없는 조건에서 생겼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반응들은 초기 생물이 간단한 유기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경로로 사용했을 것이다.